되고 있는겨? 나도 이거 여기는 처음 써봐가지고. 1. 그러네. 1. 오케이. 왜 이러는겨? 야, 보자, 얘들아. 우리 기출픽 채점 다 하셨으면 질문할게요. 기출픽 20페이지부터 그 앞에 거는 했었죠? 20페이지부터 기출픽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부터) 질문 없으신가요? 없으신가요? 35페이지에 116번. 거긴 너무 많이 갔는데 아직 25페이지까지 먼저 질문 없으신가요? 그러면 물질대사 4강 28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중에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115번. 너는? 116번. 115번 볼게요. 우리 몸에서 물질 기억 리을의 이동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물, 산소, 포도당, 이산화탄소 중에 하나이며 기억은 혈장에 의해 조직세포로 운반된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보자. 거기서 디귿과 리을은 누구에 의해서 운반되고 있어, 얘들아? 적혈구에 의해서 운반되고 있지? 적혈구가 운반할 수 있는 건 누구야? 산소죠, 산소. 또 모두 운반할 수 있냐면 이산화탄소도 일부 운반을 하기는 해요. 그럼 적혈구를 통해서 이동할 수 있는 디귿과 리을은 산소 아니면 이산화탄소인데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조직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디귿을 운반하고 있지. 디귿이 들어가고 있지.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필요한 게 뭐야? 세포호흡을 할 때 필요로 하는 거. 산소지. 그래서 디귿이 산소가 되는 거야. 그럼 당연히 리을은 뭐가 되겠어?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호흡결과 생성되는 노폐물인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야. 되셨습니까? 다음에 혈장을 통해서 미토콘드리아로 운반되는 게 누굽니까? 영양소 중에서 포도당을 의미하겠죠. 됐습니까? 그러고 세포호흡결과 생성되는 노폐물 중에 하나인 것을 분비했잖아. 세포 바깥으로. 걔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화살표 니은은 물이 되는 거야. 아시겠어?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다 찾았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래. 기억은, 포도당은 어디서 소화가 돼? 포도당은 녹말이 분해돼서 만들어지는 건데 잎과 소장에서 소화를 해서 결국에 소장에 있는 융털의 모세혈관에서 흡수가 될 거야. 이해하셨죠? 다음에 니은과 리을은 모두 세포호흡결과 생성된 물질이다. 물과 이산화탄소는 세포호흡결과 생성된 물질 맞고, 디귿이 산소가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 이동할 때, 밑줄 치세요.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 이동할 때 이거 기체교환이죠. 이 기체교환은 확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여러분들 통과 시간에 배우셨어요. 확산은 ATP가 사용돼 안 해? 안 하죠. 이건 단순 확산에 의해서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틀린 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다. 되셨습니까? 다음에 16번에 체중이 60kg인 어떤 남학생 A의 하루 평균 섭취한 에너지량을 나타낸 것이다. 쭈루룩 이렇대. 그러면 기억은 몇 g인지를 쓰라 그랬거든요. 일일 평균 에너지가 섭취량을 보면 탄수화물은 450g이야 얘들아. 근데 몇 킬로칼로리를 낸대? 4킬로칼로리를 낸대. 그 다음 단백질은 100g을 먹었어 얘들아. 근데 1g당 4킬로칼로리를 낸대. 지방은 몰라. 기억 g이야. 근데 1g당 9킬로칼로리를 낸대. 그렇게 해서 이 영양소를 섭취했을 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영양소의 에너지는 2650킬로칼로리래. 얘 계산하면 되겠지. 됐어? 그럼 기억이 얼마 나와? 기억이 50 나온디야. 알겠어? 다음에 A의 일일 에너지 소비량을 풀이 과정을 쓰라고 그랬어. 야, 우리가 에너지 소비량을 보면 첫 번째 잠자기 있죠. 잠자기는 거기에서 단위를 봐봐. 1시간에 1kg이 소비하는 에너지가 1kcal래. 얘가 써? 그러면 잠자기는 이 사람 1kg가 아니잖아. 몇 kg이요? 몇 kg이야? 60인가? 60kg이
1시간 동안 1kcal씩 소비를 하잖아. 근데 얼마큼 잔대? 몇 시간을 잔대? 8시간을 잔대. 이해갔어? 그럼 잠자는 시간으로 6, 8에 480kcal를 쓸 거라 이 얘기야. 알겠어? 몸무게를 꼭 곱해줘야 되는 거야. 됐어? 그럼 식사하기는 어떻게 되겠어? 60 곱하기 1.5 곱하기 얼마 해야 돼? 4. 이렇게 하겠지? 다음에 걷기는 60 곱하기 3.5 곱하기 얼마 해야 되겠어? 4. 이렇게 하겠지? 공부하기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어? 됐어? 그럼 각각의 에너지를 구할 수 있죠? 다음에 A가 이와 같은 에너지 섭취량과 소비량을 지적할 경우 A 체중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가 이거야. 그러면 A는 평균적으로 2650kcal를 섭취하죠. 근데 A의 일일 대사량을 볼 거야. A의 일일 대사량은 항상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죽은 사람처럼 있어도 내 몸에서는 기초적으로 에너지를 소비한다 그랬지. 그게 뭐가 됐어? 기초대사량이 되는 거야. 기초대사량 더하기 뭐가 돼야 되겠어? 활동대사량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기초대사량은 얼마야? 60kg인 사람이 1kg 1시간당 얼마큼의 에너지를 소비한다 그랬어? 거기. 아, 밑줄 치세요. 기초대사량은 활동에 의해 소비되는 에너지에 보화가 돼 있대. 포함되어 있다 그랬으니까 굳이 이것이 여기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거야. 그러면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알겠어? 그럼 활동대사량 그 값만 구하면 우리가 위에서 구했던 그 에너지의 전체 값을 다 더하면 2770이래요. 이 사람은. 오케이? 그러면 이 사람은 2650밖에 안 먹는데 맨날 소비를 2770을 한대. 그러면 어떻게 돼? 더 많은 양을 소비하잖아. 그럼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들을 다 갖다 쓰겠지. 그럼 살이 삐쩍삐쩍 마르겠지. 영양실조에 걸릴 수도 있어. 알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살이 빠지거나 뭐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지? 다음에 또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오늘 원래는 자기스토리를 좀 풀려고 했는데요. 여러분 자기스토리 안 가지고 온 친구들이 좀 있어가지고 복사해서 풀기는 좀 뭐해서 그 앞에 거 짝수번을 풀어오시는 게 여러분들 모두 다 숙제입니다. 어디를 풀어오시냐면 비생명활동과 에너지에서 34쪽부터 55쪽까지 뭐 기출 자료로 개념 체크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개념 체크를 하기 전에 한 번씩 풀어보시고요. 홀수 성윤아, 선생님 아까 짝수 풀라 그랬어, 홀수 풀라 그랬어? 그럼 짝수를 풀겠습니다. 아시겠죠? 짝수만 풀어오세요. 아시겠지? 짝수. 홀수는 냅둬 시험 기간에 풀어야 되니까. 알겠니? 그럼 오늘은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자극의 전달을 설명할 건데 우리 교재 있죠? 저번에 설명을 한번 해서 설명 교재가 쓰여져 있는 아이들도 있고 안 쓰여져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개념 설명 듣는 거니까요. 다시 한번 개념 설명 듣는 거니까 뭐 안 쓰여지신 분들은 같이 쓰시고 쓰여진 분들은 복습한다 하고 개념을 시험 대비하는 거니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이스토리가 됐으니까 여기 우리 기출픽 푼 사람 있지? 기출픽 풀었잖아 우리. 풀었지? 푼 사람들은 숙제가 없고 안 푼 사람들은 기출픽에서도 홀수번 풀어오시는 게 숙제야. 얘네들 안 풀었잖아. 풀었어? 자극? 자극은 안 풀었잖아. 그러니까 안 푼 사람들은 기출픽도 홀수번이 숙제야. 이해갔어? 우리 공통 숙제는 뭐만 공통 숙제야? 자이스토리의 3강, 4강, 5강 해서 55페이지까지가 공통 숙제. 짝수번, 홀수번, 짝수번. 그리고 기출픽은 자극의 전도 부분을 안 푼 사람만 홀수번만 숙제야.
아시겠지? 그러니까 덜 푼 사람들은 숙제량이 조금 더 있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 다른 프린트로 조금 풀고 이거 자이스토리로 이제 자극의 전도를 풀어갈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봅시다. 뉴런. 뉴런부터 나갈게요. 어딨어 이거는. 아, 나 이 강의실 처음 써봐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네. 우리 항상 요들로 오세요 이제. 지금 이 강의실에 에어컨을 하나 더 설치해야 되나 지금 심각하게 고민이야. 맨날 덥대. 난 하나도 안 더운데. 보자. 우리 제일 먼저 자극의 전도가 무엇이냐 이거를 알아볼 건데요. 우리 시험 대비라고 생각하고 찬찬히 외우면서 배웠던 사람도 한 번 더 꼼꼼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제일 먼저 자극의 전도라는 거를 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자극을 이동시켜주는 건 우리 몸에서 어디야? 신경계죠. 그래서 신경계의 구조적 기능적 단위, 신경계의 구조적 기능적 단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뉴런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신경계의 구조적 기능적 단위를 뭐라고 한다고? 뉴런. 아시겠어? 이 뉴런은 다시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뭐뭐 있냐? 뉴런의 기능을 조절하는 뭐가 있냐면 신경세포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신경세포체는 뉴런의 생명활동을 조절해. 우리 세포에서 이 뉴런은 신경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세포에서 생명활동을 조절하는 애가 누구야? 생명활동 조절하는 애가 누구야? 핵 있잖아. 신경세포체에서 이 뉴런의 생명활동을 조절할 수 있는 건 이 신경세포체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 핵이 있기 때문에 그래. DNA를 갖고 있는 핵이 있어서. 아시겠어? 다음에 이 신경세포체에서 수많은 돌기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 이렇게 돌기들이 작은 돌기들이 나와 있는데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가지돌기 이렇게 불러. 이 가지돌기들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어떤 자극의 신경이 자극을 수용해서 다른 데로 이렇게 보낼 거잖아. 이 자극을 수용하는 역할, 자극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해 라고 보시면 돼. 알겠어? 신경세포체에서 쭉 길게 뻗어져 나온 돌기가 하나 있어.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축삭돌기 이렇게 표현해. 근데 이 축삭돌기는 수용된 자극을 다른 뉴런으로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돼. 아시겠어? 그래서 자극을 이동할 거야 이렇게 보시면 돼. 이해하셨죠? 그런데 이 축삭돌기는 있잖아. 모양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지? 기억나? 기억 안 나? 기억나야 되는데? 기억나야 되는데 축삭돌기에는 요렇게 비엔나 소세지 같이 생긴 애들이 요렇게 있어. 그치? 이게 뭐냐면 슈반세포라고 하는 애가 있거든? 슈반세포라고 하는 애는 뭐냐면 지방질 세포야. 지방이야. 근데 걔네들이 이렇게 동그란 게 아니라 이렇게 짝짝짝짝 막 잘 늘어나. 짝짝짝짝 잘 늘어나서 축삭이라고 하는 부분을 붕대 감듯이 이렇게 일부분을 감아놔. 이렇게 찍 하고 늘려가지고 이렇게 찍 하고 늘려서 이렇게 붕대 감듯이 이렇게 축삭을 이렇게 감아놓은 부분이야. 알겠어? 이렇게 감아서 비엔나 소세지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해? 마리집 이렇게 부르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우리가 마리집과 마리집 사이들에 이렇게 틈이 있어. 마리집이 쌓여 있어, 안 쌓여 있어? 안 쌓여 있잖아. 안 쌓여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랑비의 결절 이렇게 불러. 그러면 축삭돌기는 마리집의 유무에 따라서 마리집이 있는 데도 있고 마리집이 없는 신경들도 있어. 축삭돌기에. 알겠어? 근데 마리집이 있을 때 마리집이 없는 부분이 있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마리집이 없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랑비의 결절 이렇게 부른다 이거야. 그래서 축삭돌기에는 마리집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마리집이 있는 신경에서 마리집이 안 쌓여 있는 부분들을 다 랑비의 결절이라고 해
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어? 그럼 얘의 역할은 자극을 다른 뉴런이나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뉴런이라고 해. 이런 뉴런들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쫙 연결되어 있는 게 신경계. 이렇게 보시면 돼. 아시겠지? 그러면 이 뉴런은 우리가 구분을 지을 건데 기능에 따라서 구분을 지을 수도 있고 다음에 구조에 따라서도 구분을 지을 수가 있어. 구분할 수가 있어. 기능에 따라서는 어떻게 뉴런을 나누냐면 첫 번째 감각 뉴런. 감각 뉴런은 우리가 중학교 때 쓰는 버전이고요. 얘를 고등학교 말로 바꾸면 뭐라고 하냐면 구심성 뉴런 이렇게 부를 거야. 되셨습니까? 그러면 구심성 뉴런이라는 역할은 기능은 감각 뉴런이야. 감각 뉴런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감각기에서 수용했다는 건 무슨 뜻이야? 받아들였다 이 뜻이야. 수용한 자극을 중추신경은 뇌나 척수를 의미하는 거야. 여기로 전달하는 뉴런. 이게 감각 뉴런, 구심성 뉴런이 되는 거야. 아시겠지? 그래서 자극을 중추신경계로 이동시켜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에 연합 뉴런은 어디에 분포하냐면 대부분 중추신경계에 분포를 해. 중추신경계에 분포를 해. 중추신경계 어디라고 그랬어 내가? 뇌하고 척수라고 그랬지? 여기에 분포를 해. 여기에 분포해서 얘네들은 감각 뉴런과 즉 구심성 뉴런과 원심성 뉴런을 연결해주는 역할, 중개해주는 역할을 해. 이렇게 보시면 돼. 아시겠어? 다음에 세 번째, 운동 뉴런. 우리가 운동 뉴런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로 보통 중학교 때 쓰는 버전. 얘를 다른 말로 바꾸면 원심성 뉴런. 이렇게 표현할 거야. 그래서 구심이라는 것은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온다는 뜻이고요. 원심은 안에서 바깥으로 나간다는 의미야. 그래서 얘는 중추신경계에서 내린 명령을 반응기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운동 뉴런 이렇게 표현해. 알겠습니까? 그런데 얘네들은 기능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생김새가 조금 다르게 생겼어.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짧은 돌기 뭐라 그랬지 선생님이 이렇게 짧은 돌기를 가지돌기라고 했지. 그 다음에 여기서 긴 돌기가 나왔어. 이 긴 돌기를 뭐라고 한다 그랬어? 축삭돌기라고 했지. 축삭돌기에 이렇게 뭐가 쌓여 있어 지금? 마리집이 쌓여 있지. 근데 여기에 이렇게 중심부나 아니면 이렇게 축삭돌기에서 이렇게 축삭돌기가 옆으로 이렇게 나는 축삭이야. 아니 신경세포체야. 이렇게 신경세포체가 옆구리에서 이렇게 뻗어나와 있어. 이렇게 생긴 게 구심성 뉴런의 모양이야. 알겠어? 그 다음에 연합 뉴런은 얘 짜잘짜잘한 거 뭐라 그랬어? 짧은 가지돌기라 그랬지?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무슨 돌기야? 축삭돌기지. 그래서 가지돌기와 축삭돌기가 되게 짧아. 그리고 그 신경세포체도 이렇게 많이 발달하지 않았어. 이런 걸 우리가 연합 뉴런이야. 이렇게 보면 돼. 알겠어? 운동 뉴런은 지금 내가 잘 못 그리지만 그림은 우리 아까 했던 거 가지돌기, 축삭돌기, 그 다음에 가지돌기, 신경세포체, 축삭돌기로 이렇게 있는 거 있죠?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이런 게 대표적인 운동 뉴런의 특징이야.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기능에 따라서 구성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어? 다음에 구조에 따라서는 아까 전에 했어. 축삭돌기가 있느냐, 축삭돌기에 마리집이 있느냐. 이걸 우리가 마리집 신경 이렇게 표현해. 아시겠어? 그 다음에 마리집이 없어. 여기 봐봐. 얘네들은 지금 축삭돌기에 마리집이 발달되어 있지 않죠? 연결할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민마리집 신경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어? 그래서 마리집 신경과 민마리집 신경은 랑비의 결절
이거 마리집. 이 슈반세포가 이렇게 둘둘둘둘 말려있는 이런 마리집의 유무를 가지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럼 선생님, 이게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이 마리집은 슈반세포가 이렇게 둘둘둘둘둘둘둘 이렇게 말려있는 거라고 했는데 이 마리집 신경에서 마리집은 자극이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럼 자극이 이동할 수가 없어. 그럼 마리집이 안 쌓여 있어야지만 자극이 이동할 수 있다 그랬지. 자극이 이동할 수 있는 곳은 그러면 마리집이 없는 어디로만 이동할 수 있어? 랑비의 결절로만 이동을 할 수 있어. 이거야. 그러면 축삭의 길이에서 랑비의 결절 길이만 이 마리집 부분을 빼서 랑비의 결절만 보면 축삭이 이만하더라도 실제로 랑비의 결절을 모아보면 요 정도밖에 안 되겠지. 길이가 어떻게 돼? 줄어드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해갔어? 그래서 점핑해서 가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도약전도라고 해. 그래서 이동 거리가 훨씬 더 짧아지기 때문에요. 자극의 이동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그러면 어떤 흥분이나 자극을 빨리빨리 이동시키려면 마리집 신경이 유리하겠어? 민마리집 신경이 유리하겠어? 마리집 신경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러면 감각 뉴런이나 운동 뉴런은 둘 다 전달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니까 감각이나 운동은 대부분 다 마리집 신경에 해당하게 되는 거야. 아시겠지? 이해하셨지? 그 다음 민마리집 신경은 마리집이 없어. 그럼 자극의 이동 속도가 어때? 느리겠죠. 다 가야 되니까.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축삭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축삭돌기의 거리야. 알겠어? 여기는 이동 시간이야. 이렇게 돼 있어야 되나?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볼까? 조금 더 저기하게 그릴까? 극적으로다가 조금 더 잘 보이게끔 그리면 이게 돼 있어. 얘들아 봐봐. 기울기가 다르잖아. 그치? 기역하고 니은의 차이를 볼 거야. 이해갔어? 그럼 기역하고 니은의 차이가 뭐냐면 얘는 거리가 짧지. 거리가 짧은데 이동 시간이 매우 뭐해? 길지. 근데 니은인 위치는 이동 거리가 엄청 길지. 근데 이동 시간은 엄청 짧지. 이해갔어? 그럼 거리가 많은데도 이동을 번쩍 했다는 거야. 굉장히 빠르게 갔다는 얘기야. 이해갔어? 그럼 거리가 긴다는 것은 멀리까지 한 번에 싹 하고 갔다는 얘기잖아. 이해갔어? 그럼 여기는 자극의 이동 속도가 매우 뭐했다는 거야? 빨랐다는 얘기지. 이해갔어? 그러면 여기로는 자극이 점핑해서 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다 지나가지 못하고. 이해갔어? 그럼 여기가 뭐가 쌓여있는 부분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마리집이 쌓여있는 부분이야. 이렇게 되겠지. 이해갔어? 마리집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극이 가, 못 가? 못 가잖아. 그래서 점핑해서 갔다 이거야. 그 대신 점핑하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 시간이 짧다.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요런 그래프가 나오면 요런 것들은 요 부분이 마리집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도약전도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게 되는 거다.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요런 것들을 우리가 마리집 신경, 민마리집 신경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 그러면 우리가 자극은 일반적으로 세 번째 어떻게 이동을 하겠니? 자극이 오면 걔를 무슨 뉴런이? 감각 뉴런이, 그러니까 구심성 뉴런이 누구에게 전달을 해? 중추신경에게 전달을 해. 중추신경에는 누가 있어? 연합 뉴런이 있겠죠. 그 명령을 운동 뉴런이 누구로? 반응기로 전달해 주는 거야. 요거는 알 거라고 생각할게요. 아시겠어? 요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어디까지 했니 선생님이? 이제 거기 할 사람이야? 두 번째 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실까요? 19페이지를 넘길게요. 다 못 채웠으면 이따가 그것만 다시 빈칸만 다시 한번 채울게요. 채운 사람들이 있어서.
여긴 전자칠판이 없어서 띄우기가 좀 힘들어가지고요. 아시겠지? 그 다음 거 흥분의 이제 발생. 일단 이제 이거를 또 해봐야지. 오늘 어설퍼. 오늘 어설퍼. 오, 됐어. 이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내가 여기 강의실 처음 써봐가지고 내가 저쪽에서 하면 잘했을 거야. 일관에 있는 거는 내가 다 써봐가지고 내가 할 줄 아는데 여기는 안 써봐가지고 잘 못해요. 네 번째, 이제 자극의 이동을 할 거야. 그러면 우리가 감각기가 자극을 수용했어, 그치? 그러면 이 자극은 있잖아. 내 뉴런이 아주 약한 자극에서는 이게 자극이요? 뭐요? 이렇게 반응을 안 해. 자극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몰라. 그런데 우리 뉴런이 나 자극을 받았어. 나한테 자극이 들어왔어. 이렇게 인식하는 자극의 세계가 있거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역치라고 해. 그러면 우리 뉴런이 반응을 하려면 역치 이상의 자극이 주어져야지만 뉴런에서의 막전이 값이 변하면서 흥분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거야. 그럼 뭐냐? 자극이 주어졌을 때 뉴런이 그 자극을 인식할 수 있다라는 상황이 되면 이걸 우리가 흥분이라고 해. 이해갔어? 뉴런이 자극을 인식한 상태야. 그럼 그 자극을 뉴런이 다른 뉴런으로 또는 뉴런이 이렇게 쭉 길이가 길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뉴런의 다른 지점으로 이동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거는 이 흥분을 계속해서 이동시키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즉 뉴런이 자극을 인식한다는 건 뉴런이 신난다 라는 의미야. 신난다 라는 의미를 우리가 흥분이라고 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흥분이 이동한다는 것은 우리가 흥분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막전위의 변화가 생겼다 이 뜻이고, 막전위의 변화가 계속해서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흥분의 이동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알겠어? 그럼 막전위가 뭔지를 이제 하기 전에 우리가 뭘 볼 거냐면 이게 축삭돌기에서 자극이 이동하니까 그걸 우리가 자극의 전도라고 할 거야. 아시겠어? 우리 이걸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요거를 먼저. 그러면 자극을 이동시키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 얘들아. 어떤 방법이 있냐면 자극의 전도라는 방법과 자극의 전달이라는 방법이 있는 거야. 전도라고 하는 방법은 뭐냐면 선생님이 뉴런을 이렇게 하나 그렸어. 또 하나 그렸어. 뉴런을 두 개 그린 거야. 여기는 축삭돌기 말단, 여기는 가지돌기 그 신경세포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내가 요 A 지점에 자극을 주었죠. 그럼 A 지점에 자극을 주었을 때 이 뉴런에서 자극이 이렇게 이동을 할 거야. 그러면 뉴런 하나에서 자극을 이동시키고 있지? 이런 걸 우리가 자극의 전도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자극의 전도라는 것은 한 뉴런에서 자극이 이동하는 걸 얘기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해갔습니까? 그럼 자극의 전달은 얘가 다른 뉴런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가는 거. 즉 뉴런과 뉴런의 이 부분을, 연결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시냅스라고 할 겁니다. 아시겠어? 이 시냅스에서 자극이 이동하는 것. 시냅스에서 자극이 이동하는 거. 이걸 우리가 자극의 전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 보성아, 책 보지 말고 내가 쓸 시간은 줄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를 먼저 좀 잘 봐줘. 그러면 전도는 한 뉴런에서 자극이 이동하는 방식을 얘기하는데 요때 이 이동 방식에서는 양방향으로 모두 다 가능해. 즉 어느 곳에 자극을 주더라도 이 한 뉴런에서는 다 간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뉴런 하나 그려놓고 여기서 자극을 줘도 앞에 뒤에 다 가고, 중간에서 줘도 앞에 뒤에 다 가고, 끄트머리에 줘도 앞으로 다 간다 이거야. 뉴런 하나에서는 어느 곳에 자극을 주든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가긴 다 간다 이 뜻이야. 알겠어? 자극의 전달은 시냅스에서 자극이 이동하는데 이때는 한 방향으로만 가능하다. 항상 시냅스는 여기 시냅스 이전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과 시냅스 이후 뉴런의 가지돌기가 있는데 항상 시냅스 전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가지돌기 방향으로만 항상 자극이 이동할 수 있어. 그 이유는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그 신경 전달 물질 때문에 그래. 그건 조금 이따 배울 거야. 알겠어? 요런 두 가지 방법을 우리가 전도와 전달이라고 해. 그럼 우리는 제일 먼저 자극의 전도에 대해서 배울 거야.
그럼 하나의 뉴런에서 자극이 이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배울 거다 이 얘기야. 그럼 자극이 이동할 때 내가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 흥분이 이동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흥분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알아볼 건데 제일 먼저 선생님이 축삭돌기를 이렇게 그렸어. 축삭돌기의 여기 부분은 뭐가 쌓여 있어? 요걸 우리 뭐라 그래? 마리집이라고 할 거야. 여기도 뭐가 쌓여 있어? 여기도 뭐가 돼? 마리집이라고 할 거야. 그럼 여기는 마리집이 안 쌓여 있어. 내가 확대한 거야. 우리 책에는 이렇게 막 되게 조그맣게 그려져 있잖아. 그걸 이렇게 확대해 놨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은 지금 마리집이 없는 부분이잖아. 그치? 이 마리집이 없는 부분을 아까 뭐라고 한다고 했어? 내가 뭐라고 한다 그랬어? 그치? 랑비의 결절이라고 하는 거야. 이 랑비의 결절에는 뭐가 있냐면 얘들아 막단백질들이 많아. 이거 세포막이거든 다. 세포막에는 수많은 단백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통로 단백질들이 있는 거야. 그럼 통로 단백질 중에서 1, 2, 3, 4를 외워야 돼. 1, 2, 3를 외워야 돼. 이거 세 개를. 그럼 여기도 1, 2, 3가 있어. 그럼 랑비의 결절마다 1, 2, 3, 1, 2, 3의 단백질이 있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1 단백질 이름이 뭐냐? 나트륨, 칼륨, 펌프야. 1번 뭐라고 하기로 했어? 나트륨, 칼륨, 펌프. 얘 단백질이야. 그럼 나트륨 이온과 칼륨을 펌프처럼 이동시킨다는 거거든. 나트륨, 칼륨 펌프의 역할은 뭐냐면 세포막 안쪽에 있는 나트륨 이온을 바깥쪽으로 빼는 거야. 그 역할을 하는 거야. 알겠어? 몇 개씩 빼느냐 항상 3개씩 빼. 몇 개씩 뺀다고? 3개. 알겠어? 그 다음에 칼륨 펌프. 칼륨은 바깥에서 안쪽으로 갖고 들어와야 돼. 바깥에 있는 칼륨을 안쪽에 세포막 안쪽으로 축삭돌기 안쪽으로 갖고 들어오는 거야. 몇 개씩 갖고 들어오느냐? 항상 2개씩 갖고 들어와. 얘는 항상 이 일만 하는 걸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그럼 여기에 있는 1번도 나트륨 칼륨 펌프지. 그럼 얘도 나트륨 세포막에 있는 거 안쪽에 있는 나트륨을 바깥으로 뺄 거야. 몇 개 뺄 거야? 3개 뺄 거야. 밖에 있는 칼륨을 갖고 들어올 거야. 몇 개 갖고 들어올 거야? 2개 갖고 들어올 거야. 아시겠지? 다음 두 번째 2번. 얘는 나트륨 통로야. 나트륨 통로는 말 그대로 나트륨 이온이 이동하는 통로야. 알겠어? 근데 나트륨 이온의 통로로는 이온들이 이동을 할 때 한 방향으로만 이동하거든. 항상 얘는 밖에서 안으로만 이동해. 밖에서 안으로만. 알겠어? 그럼 나트륨 통로로 나트륨은 항상 밖에서 어디로 이동한다? 안으로 이동한다. 아시겠지? 다음 세 번째 3번 통로. 얘는 칼륨 통로야. 알겠어? 칼륨 통로는 마찬가지로 칼륨만 이동해. 칼륨 통로로 나트륨 가면 안 되는겨. 염소도 가면 안 되는겨. 그냥 칼륨만 가는겨. 근데 칼륨 통로는 이동하는 때 통로들은 항상 한쪽 방향으로만 이온을 이동시켜. 어디에서 어디로 가느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만 이동시켜. 이해갔어?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게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야. 알겠니? 그러면 나트륨 칼륨 펌프는 나트륨도 통로 이동시키고 칼륨도 이동시키지. 어떻게 이동시켜? 나트륨은 안쪽에서 요번에는 어디로 간다 그랬어? 바깥쪽으로 3개씩 이동시켜. 이랬지? 얘랑 틀려. 거꾸로 가. 알겠어? 얘는 칼륨은 바깥에서 어디로 가? 안으로 가. 몇 개씩? 2개씩.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어? 그럼 이 이유를 설명할 거야. 왜냐면 막전이라는 것은 이온의 농도라는 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생기는 거야. 이해갔어? 그러면 우리가 세포막 안쪽과 축삭돌기가 이렇게 있으면 축삭돌기 안쪽과 바깥쪽을 우리는 항상 비교를 해야 돼. 세포막 안쪽에는 항상 칼륨의 농도가 높아. 세포막 안쪽에는 누구의 농도가 높다고? 칼륨의 농도가 높아. always. 세포막 안쪽에는 칼륨의 농도가 항상 농도가 높은 거야. 알겠습니까? 세포막 바깥쪽에는 항상 나트륨 이온의 농도가 높은 거야. 아시겠어? 그리고 세포 안에는 수많은 단백질들이 있는데 단백질은 죄다 음이온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세포 속에 있는 모든 단백질은 다 음이온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 얘네 나트륨 통로나 칼륨 통로를 이용해서 이온이 이동할 때는 얘네들은 확산이라는 방식에 의해서 이동할 거야. 확산은 고농도에서 어디로 이동해? 저농도로 이동하는 거야. 그러면 나트륨은 바깥에가 고농도니까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와야 되겠지. 문을 열면. 칼륨은 안쪽이 더 농도가 높으니까 안에서 어디로 가? 바깥쪽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나트륨 통로나 칼륨 통로를 통해서는 확산의 방식으로 이온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ATP가 사용되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얘를 봐봐. 나트륨은 밖에가 많은데 안쪽이 적잖아. 안쪽이 적은데 바깥쪽으로 자꾸만 빼내고 있는 거야. 그럼 적은 데서 많은 데로 막 빼내려면 그건 자연스러울 수가 없잖아. 그러려면 여기서는 뭐가 필요하겠어? 에너지가 필요하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세포호흡에서 배운 그 ATP를 뭐 하게 돼? 사용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러한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능동수송 이렇게 부르게 돼. 알겠습니까? 됐어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이제 막전이를 한번 생각해 볼 거야. 세포 안쪽 바깥쪽에 막전이를 한번 보면 우리가 축삭을 선생님이 이렇게 그렸어. 세포 안쪽 바깥쪽이야. 아시겠지? 여기에 이렇게 뭐야 내가 지금 뭐 그렸어 얘들아? 마리집 그리고 있지. 이제 마리집을 조그맣게 그리고 널찍널찍하게 그린 게 여기가 랑비의 결절이야. 좀 확대했어. 그러면 1, 2, 3가 있다 그랬지. 1, 2, 3. 1, 2, 3. 1 뭐라고? 나트륨 칼륨 펌프. 얘는 항상 바깥으로 누굴 빼? 나트륨 뺀다 그랬지. 뭘 가지고 들어와? 칼륨을 가지고 들어온다 그랬지. 근데 세포막 바깥쪽에는 나트륨의 농도가 되게 높아. 됐어? 그 다음에 안쪽에는 칼륨의 농도가 높아. 근데 세포막 안쪽에는 있잖아. 단백질들이 있어 이렇게. 죄다 단백질들은 무슨 전하를 띈다 그랬어?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그랬지. 그럼 생각해봐. 가뜩이나 안쪽에 칼륨은 양이온을 보면 양이온을 바깥으로 3개를 빼버리는데 몇 개만 갖고 들어와? 2개만 갖고 들어오지. 그럼 손해잖아. 양이온이 안쪽에서 3개를 내보냈으면 3개가 들어와야지 2개만 들어온단 말이야. 그럼 세포 안쪽은 항상 뭐의 개수가 모질라? 플러스의 개수가 모질라겠지. 그러면 세포 안쪽은 항상 바깥쪽에 비해서 전하의 값이, 전기의 값이 더 음전하를 띠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세포 안쪽은 무조건 마이너스 전위를 띠게 돼 있어. 이해갔어? 그 이유는 바깥에는 나트륨 농도가 높고 안쪽에는 누구 농도가 높기 때문에 칼륨 농도가 높은데 어떤 거에 의해서?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나트륨을 빼내고 칼륨을 2개씩만 갖고 들어와서 세포 안쪽은 항상 마이너스 전위를 띠고 있고 세포 바깥쪽은 상대적으로, 요거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전위를 측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알겠어?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위를 띠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요러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휴지전이 상태. 이렇게 표현할 거야. 뭐라고 표현한다고? 휴지전이 상태. 아시겠어? 뭐라고 표현한다고? 휴지전이 상태. 알겠어? 그리고 요러한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분극 상태. 이렇게 표현할 거야. 알겠어? 뭐라고 표현한다고? 분극 상태. 아시겠지?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흥분이 발생한다는 것은 막전위에 변화가 생긴다는 거라 그랬어. 뭐에 변화가 생긴다는 거라고? 막전위의 변화. 어떻게 변화해야 되겠어? 안쪽이 마이너스고 바깥쪽이 플러스인데 안쪽이 플러스고 바깥쪽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로 바뀌어야 되는 거겠지? 그래야 변화가 따르는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여기에 요 부분에다가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준 거야. 역치 이상이라는 것은 이 뉴런이 막전위를 변화시킬 만큼의 세기의 자극을 준 거야. 그러면 막전위의 변화가 생기는 거지. 어떻게 막전위의 변화가 생기느냐? 이제 자극을 받아서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으면 1번 뭐라 그랬어?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했어. 2번에 누구라 그랬어? 나트륨 통로라고 그랬지. 이 나트륨 통로가 확 하고 열려. 나트륨 통로가 이렇게 닫혀 있었어. 항상 꽉 닫혀 있었는데 열어버려. 자극을 받는 순간. 그럼 밖에 나트륨 농도가 되게 높다 그랬지. 많다 그랬지. 그럼 많은 데서 적은 데로 밀고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밀고 들어와. 아직 칼륨은 닫혀 있어. 알겠어? 그럼 바깥에서 이 부분으로 플러스가 막 들어오면 이쪽에는 마이너스에 비해서 플러스 이온들의 숫자가 어떻게 돼? 많아지겠지. 그래서 이것이 바뀌어버리는 거야. 이 안쪽이 플러스로 이렇게. 그럼 상대적인 거라 그랬지. 안쪽이 플러스가 되면 상대적으로 바깥쪽은 뭐가 돼버려? 그대로. 마이너스로 뒤집어 버리는 거야. 그럼 막전위가 어떻게 됐어? 뒤집혔지. 요렇게 해서 막전위가 변하는 걸 우리가 활동전위 상태 이렇게 부르는 거야. 뭐라고 한다고? 활동전위. 아시겠어? 그럼 활동전위가 일어났을 때 이것을 우리는
분극이 뒤집혔다 해서 탈분극 상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그럼 여기는 분극이래.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자극을 받아서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바깥에 있던 나트륨이 막 들어왔어. 그래서 막전이 값이 바뀌었어. 이런 거는 분극이 뒤집어졌잖아. 이런 걸 우리가 무슨 상태라고 한다고? 탈분극 상태.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 너 됐어? 탈분극. 다음에 얘가 이제 옆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가야 돼. 이동을 한다는 건 뭐냐면 여기에 있는 나트륨 이온이 나트륨 펌프에 의해서 바깥으로 빼지기도 하지만 옆으로 확산해서 이동하기도 하죠. 그럼 여기에 자극이 이제 도착을 한 거야. 조금. 자극이 도착을 하면 여기서도 어떻게 돼? 자극이 도착한 것을 수용하는 순간 2번, 1번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2번의 통로가 열려. 그럼 바깥에서 투루룩 투루룩 누가 들어와? 나트륨이 들어오겠지? 이해갔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는 이제 원래 상태로 뭐 해야 돼? 돌아가야 되겠지? 여기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면 나트륨 칼륨 펌프는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나트륨은 그만 들어와 하고 이제 꽉 닫혔어. 2번 통로는. 그 순간에 3번 칼륨 통로가 확 하고 열리는 거야 이제. 그럼 칼륨은 어디가 많다 그랬어? 칼륨은 안쪽이 많다 그랬지? 그럼 안쪽에 있던 칼륨이 바깥쪽으로 휘리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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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뭐해? 나가는 거야. 쭉쭉쭉쭉. 확산에 의해서. 그러면 여기에 있던 플러스들이 바깥으로 갑자기 우후죽순 쭉쭉쭉쭉 나가지?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시 여기에 전위값이 어떻게 돼? 플러스가 모질라지니까 다시 마이너스가 되겠지? 바깥쪽은 뭐가 되겠어? 플러스로 다시 되돌아오는 거야. 그럼 얘는 탈분극이 원래의 분극으로 여기는 어떻게 됐어? 되돌아왔지?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재분극됐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럼 여기는 분극이었지? 이해갔어? 여기가 재분극될 때 여기로 자극이 넘어왔잖아. 그럼 여기는 다시 어떻게 돼? 플러스로 바뀌고 여기가 마이너스로 이렇게 뭐 했어? 탈분극됐지? 마이너스였던 게 플러스로. 이해갔어? 그럼 여기는 분극이었다가 여기가 뭐가 된 거야? 탈분극이 되겠지? 그럼 여기도 뭐가 되겠어 이제? 재분극이 되겠지? 그럼 여기가 옆으로 또 이동을 하겠지 자극이? 그럼 여기가 분극이었다 또 뭐가 돼? 탈분극이 되고 이런 식으로 자극이 이동하는 거야. 알겠어? 그럼 어떤 자극은 원래의 분극에서 탈분극을 거쳐서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는 재분극이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거 이해하셨습니까? 요거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어요? 우리 3명은 복습하는 거라서 조금 더 수월했을 거고 처음 듣는 친구들은 조금 용어들이 어려웠을 거야. 근데 어쨌든 내용 이해만 하면 돼요. 됐습니까? 잠깐만 정리할 시간 드리고 다음 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